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 잘 보세요. 성질,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 제곱근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데 이런 성질들을 이제 쉽게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결국 성질도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냐면, 원래 그 본래 뜻, 정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적어놓고 갈 수 없네요. x의 제곱을 a라고 했을 때, 그때의 x를 뭐라고 한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런 정의에 따라서 거꾸로 된 무엇을 제곱했길래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이 제곱근은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왜냐면 근호 안에는 그게 못 들어가니까. 루트 a의 제곱.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호 안에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a가 0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a가 뭐 3이 돼도 좋고요, 5가 돼도 좋고요, 뭐 6이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아요.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a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루트 9란 얘기야. 그 루트 9란 얘기는 우리가 9라고 하는 수를 살펴봤을 때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인지 만약에 몰랐다고 합시다. 몰랐어요. 그래서 루트를 싹 씌웠어. 왜냐면 마치 이처럼 2의 제곱근을 찾아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1.4, 1.41 막 제곱해봐도 2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없었어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2 해보니까 4는 되는데 그런데 3 곱하기 3 하니까 9가 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때 a는 0보다 클 때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루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제곱되면 그 루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밖으로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 마이너스 또한 제곱되니까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도 a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 뭐 하면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전부 다 그냥 양수로 써버리면 되는구나. 그치? 제곱되면 그냥 싹 양수로 써버리면 되는구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처음 맨 앞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루트 a, 이번에 적을게요. 루트 a의 제곱. 요게 세 번째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던 내용이죠. 얘도 a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사실 마이너스 3이지만 마이너스 3도 제곱하게 되면 9가 될 테니까 얘 또한 a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요. 싹 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a가 반드시 0보다 컸을 때만 그럽니다. 뭐라고요? a가 0보다 컸을 때만 그렇다고. a가 0보다 컸을 때만. 자, 그래서 a의 부호와 관계없이 항상 의미 아닌 값을 갖는다라고 거기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으면서 그 바로 위에 보면 두 번째 설명에 얘가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서 첫 번째 설명이었고 두 번째 설명에 뭐가 돼 있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루트 a의 제곱 부호를 빼는 줄로만 알았는데 부호를 그냥 단순하게 빼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생긴 모양 그대로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생긴 모양 그대로 나오면 되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뭘 달고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a라고 적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다 부호 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설명이 되냐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요. 요 경우를 놓고 예를 들어보죠. a를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했다 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루트 9가 되겠네. 그렇죠. 루트 9는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어요. 거 봐요 선생님. 음의 부호 안 붙이잖아요. 여기에서 생략된 게 있어요. 얘가 a입니까? 우리는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나올 때 그냥 a로 나왔습니다. 그냥 a로 나왔나요? 아니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왔는데 마이너스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3으로 안 나왔고 이 사이 과정이 뭐냐면 얘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a라고 하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써줘야 마이너스 3이 만나면서 플러스 3이 되더라. 즉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a 안에 음의 성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음의 성질을 품고 있는 걸 양수로 표현해야 돼서 앞에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딱 달아주고 전체를 뭘로 생각한다? 플러스로 생각하여 문제를 정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접근이 돼야 되는 거죠.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이러한 제곱근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서 내용 정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가보면 제곱근의 대소관계. 누가 크냐 작냐 그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음수 중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고 양수들은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되며 음수는 0보다 작고 0은 양수보다 작아요. 당연히 음수는 양수보다 작아지겠죠. 그
기본적인 대소관계에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거기에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B보다 작은 양수였다고 한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그 얘기야. 즉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크다 얘기예요. 만약에 그 앞에 플러스 부호가 붙건 마이너스 부호가 붙건 그것은 부호가 부호에 관계되어 있는 음수, 영, 양수 순으로 작은 수, 큰 수가 나오는 순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13하고 누가 더 큰 수니? 루트 7하고 루트 13을 따져놓고 보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큰 수가 되겠지. 양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누가? 루트 7이 마이너스 루트 7이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대소관계에 대한 것도 그대로 적용을 받으면서 설명이 된다 그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의 관계에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컸다 그런다면 그 얘기는 뭐야? A가 B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됐죠? 알겠니?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소관계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도 받는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큰 거예요. 큰 수끼리의 관계, 큰 수, 작은 수, 대소관계가 정리된 상태의 두 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고서도 똑같은 크기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 그리 큰 어려운 대소관계가 아니랍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대소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관계를 살펴볼 거냐면 좀 복잡한 무리수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식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큰 수와 작은 수, 즉 어떤 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게 될 때 A가 크냐 B가 크냐라고 하는 이 대소관계의 판단은 두 수의 차이로서도 비교해 볼 수 있죠.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 중등 2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런다면 A가 B보다 큰 셈이 되는 거죠.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만약에 0이 나온다면 A와 B가 어떻게 된다는 거? 같다라는 겁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이것이 0보다 작다고 한다면 바로 A가 B보다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죠? 제곱근의 대소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었나요? 해서 이미 배웠었던 내용은 그 배운 내용대로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거기에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새롭게 정의된 것들은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서 지금 이 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루트 4의 제곱. 이것도 잘 봐봐. 4제곱이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너는 4라고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럼 2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됐나요? 그냥 루트 4라고 생겼으면 2라고 나왔겠지.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썼으면 마이너스 2라고 나왔겠지. 이 얘기예요. 됐나요? 다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어렵다면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봐. 25야. 뭐라고? 루트 25. 그럼 얘만 따져본다면 얘는 5야. 근데 그 앞에 누구 있어? 마이너스 있어. 옳은 정답 5번으로 골라내야 되죠.